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 시대상과 풍속, 생활, 문화, 예술 등이 다 녹아있는 문화 영화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맘때쯤 우리 주변에 냄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888 라면 끓이는 그런 냄비가 아니라 바로 구세군의 자선 냄비인데요. 이 연말 연시는 거리에서 마주하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면 딱 보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있고, 거기 또 지갑을 열어서 또 우리가 또 기부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기부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구세군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인정이 넘치며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서 민주복지의 터전을 가꾸자 하는 결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시대를 맞이하자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세모의 마루턱에 섰습니다. 우리는 시련에 시련을 거듭하며 이를 딛고 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연말을 맞이하는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해설이 있는 문화영화, 오늘의 해설을 맡아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선엽 구세군 역사박물관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세군 복장. 네, 그렇습니다. 옷이죠? 저희들 정식 유니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이제 구세군이 없으면은 그 크리스마스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구세군 항상 바쁘시지만 요즘 더 바쁘시죠? 그렇죠. 아마 구세군의 계절이 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난 12월 1일서부터 올해 연말 31일까지 전국에서 자선남비가 거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이 종을 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힘드시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을 치면서 인사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춥죠? 고통스럽고요. 네, 그렇죠. 발이 시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로 봉사를 하는데 네.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30분하고 10분씩 교대로 쉰다든가 이런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참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구세군은 과연 뭔가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구세군 종교단체인지 모금단체인지 구세군이라서 군대인지 정체성은 뭔가요? 저는 구세군 역사박물관 덕수궁 돌담길에 네. 있는 역사박물관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길 앞에 서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많은 분들이 덕수궁 돌담길 지나가면서 구세군 고즈넉한 건물을 보더니 너 이 건물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구세군 건물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 건물 이거 국방부 소속이야. 그러고서 누가 그랬습니까? 가서 만나봐야 돼.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구세군이 이렇게 한국에서 벌써 115년을 사역했어도 일부에서는 아직 구세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용어랑 저희들의 활동 영역이 이렇게 유니폼도 있고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가끔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세군은 영국에서 160여 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의 한 파이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가 대형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다하고 런던에서도 가장 빈곤층이 사는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1860년대 이스트 런던이라는 지역에서 빈민을 위한 선교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당시 부자들은 웨스트 엔드에 살죠. 트라팔가나 버킹엄 궁전 이런 곳이 있는 곳이고,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이스트 런던, 마일랜드였습니다. 네. 그 지역에 많은 빈민들이 사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셜록 홈즈라든가 잭 더 리퍼 연쇄살인, 올리버 트위스트, 그런 빈민층들, 질퍽거리는 거리들,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빈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활동으로 시작한 구세군입니다. 왜 그러면
군대라는 조직이 구세군이 영어로 Salvation Army라고 합니다.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래서 한글에서 이제 한자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변화된 사람으로 증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는 이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표현으로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군복을 입기 시작을 했고요. 또 군복을 입다 보니까 여러 용어들이 군대식 용어들을 많이 채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도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네. 그때 번역하시는 통사들이 그 구세군 용어를 그 당시 구한말 군대 용어로 아이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세군 교회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구세군. 그리고 저희 같은 그 사관, 성직자, 목회자는 그 당시 구한말 군대의 장교 호칭인 사관. 사관. 네. 그리고 교인들은 병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돼서 군대식 용어와 군대식 유니폼을 저희가 채택하게 된 것이죠.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교단 중 하나지만 참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도에 뭐 홍수와 가뭄으로 뭐 흉년이 들었을 당시에 서울 명동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첫 모금을 시작해서 이제 소외 계층을 돕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의 미학이 담겨 있는 자선냄비 관련 문화 영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선의 날이라고 따로 있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기 쌀은 다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온 건가요? 초기 6.25 전후해에서는 많은 구호품인들이 들어왔죠. 또 선교사들이나 외국 구호기관에서 전달받은 것들을 저 광화문에 가시면 저희 신문로의 빌딩,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게 책방이 있는 빌딩이 있는데 바로 저게 그 자리 근처인데요. 네. 그런 자리에서 도심권, 마포권, 도남권, 이렇게 우리로 지금 우리 하면은 지금 다 아파트지만 네. 봉천동, 신림권 여기가 다 그 당시는 피난민촌식으로 돼 있던 곳들이거든요. 네. 그런 곳 지역에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저런 그 구호 물품, 양식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배분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구세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 일반 범인들에게는 바로 자선 냄비인데요. 아니, 자선 냄비는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됐나 궁금하거든요. 구세군 시작은 영국에서 했지만요. 네네. 이 자선 냄비 모금 운동은 미국 그리고 서부 해안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1891년도 겨울이었고요. 그 당시 그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미국은 경제공황이었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또 난파선 선원들도 있었고 네. 또 그 많은 시민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유, 있어서 네. 이분이 목표를 하나 내걸었어요. 내가 100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디너를 제공하겠다. 밥 한 끼 따뜻한 거 그렇습니다. 제공해도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부두가 페리 선착장에 그 세 군데에 현재로 얘기하면 자선남비 통을 설치한 겁니다. 근데 그 자선남비 통이 현재 같은 모습은 아니죠. 초기의 모습은 드럼통 형태도 있었고. 드럼통이요? 얼만큼 모금을 하라고 이거? 그게 저희가 알기는 대게, 크랩하고 럽스터 네. 그런 거를 끓일 수 있는 그런 드럼통. 한 요 정도 되는. 네, 아닙니다. 거의 사람 키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드럼통에 위에를 절단해서 그물망을 씌우고 돈을 투입할 수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한 옆에는 양쪽에 핸들이 있는 노쇠 그릇, 꽃을 꼽을 수도 있고 주전자로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자선남비가 1891년에 시작됐네요. 드럼통도 모자라서 옆에 하나 더 놓으셨네요. 네, 세 군데 장소에 세 군데나? 네, 놓으셔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000명 목표였는데 1114명을 아이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1년에 하루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참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1928년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사관께서 서울 명동에 무쇠솥
첫 모금을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 올해 벌써 95주년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만큼 그 자선 낭비도 많은 변화를 거듭을 했는데 뜨거운 사랑의 온도로 뜨겁게 끓었던 그 시절 구세군의 자선 낭비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징글벨의 노래소리가 이 땅에도 다시금 메아리쳐 퍼지자 거리에는 구세군과 자선 낭비가 등장하고 시내는 온통 크리스마스 기분으로 물들어 손님을 끌려는 상점들은 호화롭게 장식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참 네, 요즘은 아이들에겐 정말 1년에 하루 기다리는 날이죠. 선물이니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 울리고요. 네. 거리에 그 장식들, 그리고 자선 낭비,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울리는 종소리, 이런 것이 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우리는 불우한 처지에서 눈물 짓는 결애들을 알뜰히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거리에는 참 오래된 영상을 잘 복원하고 계셨습니다. 늘 아름다운 장면들이 저렇게 어린이들이 그렇죠. 동전과 작은 돈을 마음으로 담아서 오고요. 또 부모님들이 교육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잘 자선 낭비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그러시죠. 저 아이들도 다 50 넘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에서 그렇죠.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자선 낭비 앞에서 종을 울리고 계신 분들도 구세군 사관분들이신 거죠? 자선 낭비 봉사는 저희 사관들은 물론 또 평신도들도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또 나도 함께 이런 아름다운 사랑운동에 동참하겠다. 자원봉사자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자선 낭비 하면 이맘때 되면 생각나는 기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한테는 친근한 그 존재인데 바로 크리스마스 실이거든요. 요즘 MZ 세대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실이 무언가 그런 게 있었나 약간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실 관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생 때는 연말 요때쯤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살 사람 손들어 이래서 다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건 혹시 젊은 분들이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자면 우표형 기부 스티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편지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우표 옆에 우표식 디자인을 한 기부 실 스티커를 같이 붙여서 나는 구입하고 그것이 기부죠. 구입이 아니라 기부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핵 퇴치와 예방 운동에 기금 모금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실이죠.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쇼우드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을 제일 소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 캐나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1932년에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1953년도 대한결핵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산하에 그래서 그때부터 범국민적 실운동이 론치가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크리스마스 실은 우리나라 결핵 퇴치와 예방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그 기부 문화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쯤 크리스마스 시즌 때쯤에 그때 이메일이 없었고 다 이제 편지 보냈던 그렇죠. 시절이기 네. 때문에 우표 옆에 실이 안 붙으면은 아예 그냥 안 받던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넌 뭐냐? 좀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꼭 꼭 여기 붙여야 실에 돼요. 붙였죠. 그러니까요. 네. 하나만이 아니라 두세 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개 붙여야 돼요, 여기. 네, 네. 자, 과거에는 이제 분명히 연말의 상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아주 귀한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크리스마스 성가가 들려오는 12월의 거리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분주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시린 소원을 호호 불며 신문파리에 여념이 없는 이 소년을 보십시오. 결핵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소년은 지금 크리스마스도 아랑곳 없습니다.
거리를 달리면서도 결핵이 오직 그때는 병상에 누워 좀 결핵을 흔한 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흔하고 중한 병이어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남쪽에 따뜻한 곳에 결핵 환자 치료소들, 병원들이 전문 병원들이 설립돼서 격리하고 치료하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이 예쁜 그림 눈에 익으시죠? 네,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실을 팔아서 모은 돈은 이 소년의 아버지와 같이 결핵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한 장의 시를 외로운 붙여서 그분이시네요. 보내주시지 맞습니다.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신 아마 고 김자옥 배우신 맞네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실이 지금도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대한결핵협회가 주관 그 기관이고요. 크리스마스 시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징적인 테마를 정해서 우표 형태로 디자인해서 발행하죠. 올해 보통 시트에 10장 정도, 10매의 그림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안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죠. 네네. 그분의 동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그 시리즈로 넣어서 거기에 뭐 아기곰, 또 원숭이, 또 엄마와 또 아이, 뭐 이런 다양한 그 그림을 넣어서 이번엔 발행했더군요. 굉장히 그 소장 가치가 있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실이 판매가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결핵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인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의 1위랍니다. 아이고, 이런. 발생 환자 중에 사망률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3위 정도가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결핵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까이서 또 예방과 또 퇴치 활동에 함께 애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와, 결핵이 완전히 퇴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의 십시일반 정을 나누는 매개체인 구세군, 또 크리스마스 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제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는군요. 네. 참 다사다난했고요. 또 코로나로 3년을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또 사람과 거리를 두는 상태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할 때 내게 찾아온다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혹시 거리를 거니시다가 자선남비를 만나시면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셔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게 사랑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한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떠오르는 연말입니다. 한파 속에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화의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